그러면 이렇게 뭐 신장 기능이 감소되기 전에, 콩팥 기능이 감소되기 전에 콩팥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따로 있나요? 좀 핫한 약이 조금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신경과 박수연이고요. 네,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장욱이라고 합니다.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재들이 되게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약재 관련한 내용을 전문가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게 되면 뇌기능을 포함한 뇌졸중 그리고 만성 콩팥병 간의 관계를 살펴를 보았는데 만성 콩팥병의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만성 콩팥병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네, 사실 저는 환자분들께 만성 콩팥병을 치료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함께 관리를 좀 해나가는 병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약물 치료나 투석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치료 효과를 좀 최대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생활 습관은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모든 만성질환 관리 좀 근간으로 좀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만성 콩팥병은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 콩팥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콩팥 기능이 정상인지 아니면 저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네, 사실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말기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환자 본인은 증상을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팥병 관리의 기본은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이제 추적 관찰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콩팥 검사를 이제 하러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혈액 검사와 이제 소변 검사를 좀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콩팥이 이제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사구체 여과를 같은 것들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소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단백질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체크해서 콩팥의 기능을 확인을 하고 실제 병의 진행 속도를 조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콩팥 기능을 보는 것 또한 건강검진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보통 건강검진들을 좀 많이 하실 건데요. 건강검진 항목에 방금 말씀드렸던 항목들이 거의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항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과 더불어 여러 가지 뭐 혈압, 혈당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이 목표 범위 있는지를 좀 보게 되고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약물 조절을 좀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콩팥 기능이 만약 급격하게 좀 떨어진다거나 합병증 징후가 보이면은 이제 투석 등의 신장 대체 요법을 시기를 좀 외교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2024년도에 만성 콩팥병 관련한 진료팀이 세계적으로 좀 개정이 되었었거든요. 여기서는 고위험군에서 만성 콩팥병을 조기에 좀 발견하고 적극 치료할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콩팥 수치가 경계선이라도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반복 검사를 해가지고 진행 여부를 좀 확인을 하게 됐고 조금이라도 악화 징후가 있어 미리 좀 대처를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발견을 할 때 당뇨병이나 사고치진장 같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좀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만약 빠른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역적인 손상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뭐 만성 말기 콩팥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진행을 미리 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도 사실은 빨리 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를 빨리 확인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뭐 신장 기능이 감소되기 전에 콩팥 기능이 감소되기 전에 콩팥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따로 있나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외래에 오셔가지고 콩팥 약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말씀을 드립니다. 콩팥 약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은 콩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약재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혈압을 낮추는 약들이 콩팥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AC 이니빗 억제제라든가 그다음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와 같은 여러 가지 혈압 약제들이 만성 콩팥 환자에서 특히 단백뇨를 좀 많이 줄여가지고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이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뭐 AC 억제제 그리고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같은 것들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나요? 네, 이 약들은 혈압 약제이긴 하지만요. 콩팥에서 이제 사구체라고 하는 작은 기관인데 이 사구체 여과압을 좀 줄여줘가지고 이렇게 단백뇨를 좀 줄이는 역할을 혈압 약들 중에서 잘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환자분들한테서는 이런 약제들이 선택이 가장 1차 선택약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임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약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약제도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또 좀 핫한 약이 조금 있는데요. 원래는 당뇨약제로 개발된 당뇨약이었습니다. 당뇨약이었는데 이게 여러 연구들에서 만성 신부전 환자와 그다음에 만성 홍합병 환자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인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현재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여러 대규모 연구들에서 SGLT 억제제 투약분에서 콩팥 기능 악화 혹은 이제 심혈관 신장 사망 발생 위험이 거의 한 40% 가까이 좀 낮췄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 진료 중에서 이 SGLT2 억제제가 첫 번째 약제로 지금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여러 스타틴 제제 같은 것들도 심근경색과 뇌졸중 예방 외에도 콩팥병 환자의 단백뇨를 약간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투약이 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뇨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단백뇨의 증상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단백뇨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소변에서 이제 단백질이 나오는 걸 우리가 단백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소변에서 이제 거품이 나온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다만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는 거 이게 다 단백뇨는 아니고요. 결국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면은 이걸 단백뇨라고 일단 의심은 할 수가 있고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단백질 나오는지를 검사를 해야 실제 단백뇨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변에서 거품이 보인다고 하면은 꼭 병원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소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백뇨가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 대체 이제 신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단백뇨는 사실 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콩팥이 기능이 정상이라면 단백뇨는 이제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제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이 이제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콩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 거는 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단백뇨의 양 자체를 저희가 외래에서 보면 재게 되거든요. 이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콩팥의 기능이 악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 단백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 전략들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